이게 분수 형태로 돼 있는 식을 그냥 다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즉 유리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항식과 분수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즉 다항식이 이제 분모가 상수인 거죠. 다만 b분의 a꼴로 생겼는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생긴 걸 전부 다 유리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단항식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그냥 다항식의 일종으로 보는 거니까요. 분모가 1이 들어가고 a에 이제 어떤 또 다른 다항식이 들어간 게 우리가 그 전까지 하던 다항식인 거고, 그치? 뭐 분모 1이 아니라 어떤 상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면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전에서는 계속 다항식에서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분수식 위주로 좀 다뤄보겠지, 그치? 다뤄보겠죠.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알려줘야 되나? C분의 2 덧셈, 뺄셈, C분의 B 이거 어떻게 할 거야? C분의 이렇게 할 거야 그냥, 그치? 그치? 그럼 뭐 C분의 A 덧셈, 뺄셈, D분의 B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지, 그치? 뭘로? CD 또는 이제 CD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할 거예요, 그쵸? CD를 통분하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 얘는 분모 분자에 뭐 곱해? 너무 어려서 대답을 안 하나? 너무 쉬워가지고 가짜 나가지고 대답을 안 하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곱하기는 어떻게 곱해 이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고, 그쵸? 나누기는 얘는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어렵지. 자, 이런 거 뭐라고 부를까?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뭐라고? 다시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번분수.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부른대요, 번분수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얘랑 똑같겠죠, 그렇죠? 맞니? 똑같은 게 아니네요. 자,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니까요. bc분의 a d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안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쪽 끼리 곱해서 분자인데, 이게 사전에 계산하기 전에 약분할 수 있거든. 물론 이렇게 둘이 약분되고 이렇게 둘이 약분되는 건 알죠? 이렇게 둘이 약분하는 건 미친놈이 알았죠? 얘네 둘이 약분이 됩니다, 알았지? 또 왜냐면 얘는 분모로 갈 거고 얘는 분자로 갈 거기 때문에, 그치? 즉 분모와 분자의 분자끼리 약분되고요, 분모와 분자의 분모끼리 역시 또 약분이 돼요, 알았죠? 약분하고, 원래 이런 계산할 때 우리가 사전에 약분을 하고 계산하면 편하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을 정리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분수식을 몇 개를 덧셈 뺄셈을 하다 보면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런 식들, 어떤 분수식인데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대 분모의 차수보다, 이런 녀석들의 식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2x 플러스 뭐 5 정도 해볼까요? 요 식이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2배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 따로 쓸 수 있잖아.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아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짓을 하면 뭐가 좋냐? 이런 애들을 여러 개 덧셈 뺄셈을 할 때 통분을 하다 보면 분자가 복잡해지잖아, 그치? 여기 이미 1차식 써져 있는데 1차식 또 다른 거 또 곱하면 막 2차식 되고, 이런 애들 4개씩 곱하는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4개씩 더하는 문제들. 그 상태로 통분하기 너무 벅찬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원리로 되냐,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제 A 나누기 B 꼴을 하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이 무언가 있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A를 우리는 BQ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분자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BQ 플러스 R. 얘는 A가 되겠어. B. 그래서 얘분의 얘 하면 여기 Q 따로 쓰고요. 얘분의 얘, B분의 R 따로 쓰는 겁니다. 봐봐, 우리 이런 거 알잖아. B로 나눈 나머지는 얘는 B보다 무조건 차수가 낮은 게 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아지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눗셈을 해서 그래서 몫이 앞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분자에 들어오면 됩니다. 좀 복잡해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그럼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해보는 거지. 우리 1차식으로 나눗셈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치? 조립제법을 쓰시면 얘를 x-2로 나누려면 몇이라고 써야 돼? 오랜만에 2라고 써야겠죠, 그쵸? 1, 2, 그럼 얼마야? 0, 0, 5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봐봐, 몫이 얼마야 지금? x야,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 몫 더하기 원래 분모분의 나머지 얼마? 이렇게 정리된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봐봐, 훨씬 보기 간단해져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그 프린트에 이제 3번에 부분분수라는 게 써져 있는데요. 자, 부분분수 언제 쓰냐면 축차 대입이라는 걸 할 때 씁니다. 축차 대입. 일명 이제 이웃한 한 끼리 소거되는 문제들. 더했을 때 옆에 있는 거랑 소거되는 거지. 즉 부분분수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가볍게 하는 거니까 너희도 가볍게 듣되 다 새겨는 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부분분수 자 축축축축축 이렇게 부릅니다. 촉촉촉이라고 불러요. 촉촉촉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부분분수. 자, 이게 뭐냐면 A 곱하기 뭐 곱하기 뭐분의 1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이 이제 B-A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B-1 뭐 이렇게 써도 굳이 상관없잖아, 그치? 처음식하고 똑같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써놨으면 B 빼기 A분의 1 괄호 얘 따로 AB분의 B 약분하면 A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쵸? 빼기 이렇게 따로 AB분의 A 약분하면 B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걸 부분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디에 쓰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쓰인다는 거죠.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숫자의 계산할 때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9분의 1 이거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로 통분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알았죠? 오케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로 풀어 나오는데 봐봐, 얘를 A, B라고 해볼까? 다 같이 불러야 돼. 직접 불러야 돼. B 빼기 A 하면 얼마야? 2죠. 그럼 앞에 2분의 1 생기고 괄호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 첫 번째 분수. 여기까지 오케이? 더하기 또 5에서 4 얘가 A, B 역할을 하는 거야. 항상 어차피 이게 3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쓰나 5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쓰나 상관없는데 부분분수 적용할 땐 큰 수가 뒤에 있는 게 계산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옵니다. 알았죠? A, B라고 놓으면 B 빼기 A 하면 뭐야? 2분의 1이나 2분의 1에 그럼 앞에 거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왜 촉촉촉이냐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촉촉 없어져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없어질 때 이런 소리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항상 내 입에서 촉촉촉촉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만 써서 그냥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촉촉촉 촉촉촉 하면 안 되고요. 촉촉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그럼 좌변에 어떤 K를 곱한 거잖아. 우변에도 어딘가 K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만 이렇게 상수 이렇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K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면 큰일 나. 그럼 2번 곱한 거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3개짜리도 만나게 될 거예요. 간혹가다. 크기 순서는 C가 제일 큰 거, A가 제일 작은 거 순으로 써놔야 계산이 되고요. 얘도 뭐 똑같은 이유로 C-A분의 1 맨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뺀 거분의 1 하시고요. 괄호 안에가 앞에 거 2개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런 애들도 3에서 1 빼면은 2분의 1 남고요. 앞에 거 2개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분의 1 더하기 4에서 2 뺀 거 2 남고요. 앞에 거 2개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분의 1 이렇게 하면 촉촉 없어져요. 대부분 다 이런 문제입니다. 뭔가 분수식인데 일정한 규칙으로 숫자가 막 증가하는 분수식들은 분모가 심지어 2개 또는 3개씩 이렇게 곱해져 있는 녀석들은 다 부분분수 쪽에서 더하면 이웃한 항 또는 건너뛴 항끼리 소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소거되는 규칙을 좀 더 유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개 예를 좀 연습을 좀 해볼게. 이게 좀 문제가 어렵진 않으나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우리 1, 7 숫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B에서 A 빼면 1이니까 앞에 1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이 대신 그래도 괄호는 좀 써줄게. 1 빼기 2분의 1 두 번째 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세 번째 게 3분의 1 빼기 막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겠지. 그치? 봐봐. 맨 앞에 있는 괄호에 누가 남아? 앞에 게 남아? 뒤에 게 남아? 앞에 게 남지. 그럼 이런 결과로 가다 보면 맨 뒤에 있는 괄호에 누가 남을까? 뒤에 게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 왜냐면 괄호를 이렇게 내가 그냥 세로로 썼다고 하면 얘랑 없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얘가 남으면 여기 게 남아야겠지. 그치? 이해됐나요? 즉, 처음 한 2개만 써보면 앞에 있는 거에 앞에 게 남는구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에 뒤에 거인 얘가 남겠네 정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쵸?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2 곱하기 4분의 1 왜 빼기야?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48 곱하기 50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거 부분분수로 쓰시면 자, 앞에 2분의 1이 생기고요. 1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더하기 2분의 1 괄호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괄호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안 없어지고 비로소 얘랑 없어지지. 그치? 하나 더 써볼까? 2분의 1 이거 얼마야? 그 다음 거 미친 잘못 썼어요. 숫자가 이렇게 규칙 연속적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또 얘도 얘랑 이렇게 없어지지. 그치? 얘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규칙을 누군가 대답해 주길 바라지 말고 빨리 자기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희진아,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누구랑 없어질까? 얘 바로 뒤에 있는 거랑 없어지겠지. 얘는 없어지겠지. 얘는 즉 봐봐. 앞에 두 괄호에서 앞에 두 녀석이 남았습니다. 저 뒤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뒤에 두 괄호에 뒤에 거 2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답이 2분의 1을 어차피 싹 다 묶어낼 수 있잖아. 그치? 첫 번째 괄호 앞에 거, 두 번째 괄호 앞에 거. 그치? 맨 마지막 괄호는 뒤에 게 50분의 1로 끝날 거고 그 이전 거는 47, 49니까 49가 뒤에 거잖아. 그치? 즉 빼기 49분의 1 빼기 50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뒤에 거 끝까지 다 써보지 않아도 누가 남을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걸 끝까지 다 쓰면 너무 미련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규칙이 금방 파악이 되는 것들이 부분 분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뭐 비례식인데요. 비례식이 또 좀 재밌죠? 비례식. 이렇게 생긴 걸 다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A 대 B는 C 대 D, AD, BC, B분의 A, D분의 C, C분의 A, D분의 B. 이걸 전부 다 똑같은 비례식입니다. 지금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써져 있는 4개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 어떤 게 나와도 이걸로 바꿔서 풀 겁니다. 그렇지? 이런 애들도 이렇게 곱하거든. 이렇게 곱하거나 아니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비례식은 는 K 이렇게 놓고 A는 BK, C는 DK 이렇게 놓고 풀기도 합니다. 오케이? 문자 3개짜리 비례식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써져 있죠. P분의 A는 Q분의 B는 C분의, 왜 갑자기 C야? R분의 C. 이게 이제 문자 3개짜리 비례식의 표현 방법인데요. 또는 뭐 A 대 B 대 C는 P 대 Q 대 R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애들도 K 놓고요. A는 PK, B는 QK, C는 RK 이렇게 넣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A는 PK, B는 QK, C는 RK라고 놓으시면 돼요. 알았지? 이 2개가 지금 똑같은 비례식입니다. 알았죠?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 2개만 연습해 볼게요. 비례식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연비례라고 하는 건데요. 연비례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건데 고등학생들 중에 간혹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x 대 y가 2대 3이고요. y 대 x 대 z는 뭐 3대 5랍니다. x 대 y 대 z는 얼마일까요? 이런 걸 연비라고 부르는데 이거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어떻게 할까요? 장씨. 어떻게 할까? 그치. 숫자 똑같이 비례식이니까 6대 9로 맞추고요. 6대 10으로 맞추면 그럼 6대 9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x를 6k, y를 9k, z는 10k 뭐 이렇게 놓으면 돼. 알았지? 됐어요? 자, 다음 이거 3원 1차 제차 연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원이란 말은 문자가 3개 있다는 뜻이고요. 1차는 그 문자들의 차수는 전부 다 1차라는 얘기고요. 제차라는 말은 상수항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항이 0이 아닌 건 비제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연립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봐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식이 근데 2개만 주어져 있는 것들. 얘네들은 항상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찾을 수 있어요. 항상. 알았지? 어떻게? 자, Z가 마음에 안 들어. Z를 먼저 없애볼게요. 그럼 아래식에다 2배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아래식에다 2배해서 더하시면은 뭐 5x 플러스 y는 빵. 그럼 이게 5x는 빼기 y니까 x 대 y가 마이너스 1대 5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대 마이너스 5라고 쓰나 마이너스 1대 5라고 쓰나 크게 상관없고요. 또 y가 마음에 안 들어서 y 소거시키려고 아래식에다 3배해서 더하시면 7x 플러스 이거 얼마야? 3배 z는 빵. 그럼 x 이게 x 대 z는 마이너스 1대 7. 그치? 그러니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대 5대 7이라는 거야. 그럼 x는 문제 풀 때 마이너스 k, y는 5k, z는 7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랬지. 이해됐죠? 이런 식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야. 상수항이 0인 xyz에 대한 두 1차식을 보시면 무조건 무슨 문제든 비율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무슨 문제든 비율부터 찾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이 끝이에요.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가비엘이 이런 게 있는데 이 가비엘이는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고요. 비례식의 성질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별로 안 써요. 왜냐면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비엘이는 뭐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죠. 엄마가 끓인 된장국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된장에 짜고 싱겁고를 결정하는 건 그 물에 비례하여 된장이 얼마나 풀어졌는가. 그치? 엄마가 된장국을 딱 끓여놨어. 더 이상 끓이지 않아. 더 증발하지 않아. 알았지? 물이 더 쫄지 않아. 그 상태야. 그 상태에서 그럼 냄비에 이만큼 된장국이 들어있다. 엄마가 거기서 된장국을 딱 펐다. 맛이 달라지나? 더 짜지나? 펐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지? 그릇에 담아있는 된장국을 그럼 여기다 다시 덜어 부으면 싱거워지나? 된장국이? 그러지 않잖아. 이해돼? 즉 봐봐. 농도가 똑같은 짠 정도가 똑같은 두 된장국, 똑같은 된장국이 있어요. 같은 냄비에서 꺼내. 이 두 된장국을 섞었습니다. 그럼 이 된장국의 농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이해돼? 자, 근데 자, 이 과학이 발달해서 된장국에서 된장하고 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요새. 오케이? 왜냐면 된장만 따로 밥에 비벼 먹고 물 말아서 먹을 거야. 이상한 소리인데 어쨌든 봐봐. 분리했어. 봐봐. 이 된장국에서 분리했다. 여기 된장국에서 물과 된장을 분리했다. 물끼리 합치고 된장끼리 합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걸 가지고 다시 된장국을 끓입니다. 맛이 달라져요. 더 짜졌을까요? 더 짜졌을까요? 아니죠. 처음 그냥 둘이 분리 안 하고 합친 거랑 똑같지 않겠어? 자, 이런 얘기야. 봐봐. 물 3컵, 된장 1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물 3컵, 된장 1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3컵 중에 1컵이 된장입니다. 즉 물 2컵, 된장 1컵인 셈이죠. 양이 좀 그릇이 좀 큰 것 뿐입니다. 6컵 중에 2컵이 된장입니다. 즉 두 된장국은 지금 똑같은 된장국이죠. 더해요. 뭘끼리? 더해요. 얘네 둘을 물끼리 더합니다. 된장끼리도 여전히 같은 된장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즉 A분의 B랑 A분의 B 하지 말고 X분의 A랑 Y분의 B랑 똑같잖아? 이러면 얘도 똑같다고. 분모끼리 그냥 막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여전히 그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다 내가 무언가 상수배를 곱해서 얘만 상수배를 곱해서 더해도 여전히 똑같은 된장국일 거니까요. 농도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교육과정에는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분수의 신기한 성질 뭐 정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짠짜자자자자자자 비례식의 성질들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이것도 해줘야 되나? 비례식의 성질도 그냥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좀 보면 만약에 이제 B분의 A랑 문제 D분의 C랑 같으면 그래도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가 정리하시면 B분의 A 플러스 B D분의 C 플러스 B 이게 거기 저 1번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일식 빼도 똑같을 거 아니니? 그치? 이게 2번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B분의 A 플러스 B 잠깐만 D분의 C 플러스 D하고 좀 전에 B분의 A 마이너스 B랑 D분의 C 마이너스 D가 같다며. 그럼 얘분의 얘 이렇게 한 분수와 얘분의 얘 이렇게 한 분수도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번분수 정리한 게 왜 D야 갑자기? B인데. 그쵸? A 빼기 B, A 플러스 B. 얘도 C 빼기 D, C 플러스 D. 또 여전히 똑같다 정도의 성질입니다. 즉, 사실 이제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좀 신기한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신기한 성질 정도 있다.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몰라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더라 정도입니다. 아파. 여기 오늘 왜 이렇게 팔꿈치가 왜 이렇게 아프지?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까 집에 가자. 이거 있잖아. 내일까지 풀어라고 하면 나쁜 새끼 같은데. 여기까지 풀어오자. 우리 여기까지 53번까지만 풀어오는 거 어때 우리? 아니 53번 쪽 56번 두 장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두 장을 이번 주에 딱 내일까지 풀어놓으면 숙제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두 장. 다음 주 숙제가 좀 많네. 문제가 140 몇 번까지 있네. 집에 가자.